지난 주말 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우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몬태나주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류 미비 한인들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되면서 속속 추방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T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9월 종료된 EBT카드 사기 피해자 보상 지원을 재개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뉴저지 리오니아 콘도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구호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의 정신질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이 몰고 온 홍수로 켄터키주에서 9명을 포함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몬태나주 등 일부 지역에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일원도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 내일부터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몬태나주 북동부의 기온이 섭씨 영하 42.7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5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북극의 기상세력까지 합쳐져 보통 북극 근처에 머물러 있는 차가운 공기를 미국과 유럽으로 밀어내리고 있다며 몇몇 주들이 올 겨울 10번째이자 가장 추운 극지방 소용돌이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어제까지 사망자 수가 9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켄터키주의 재난선포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재난관리청이 켄터키주 전역에 걸쳐 구호 활동을 조율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국립기상청 선임예보관은 어제 켄터키주와 테네시주 일부 지역에 최고 6인치의 비가 내렸다며 그 영향은 당분간 계속되고 많은 하천이 불어나고 홍수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네시 오비온 카운티 일부 지역엔 제방이 붕괴돼 인구 300여 명의 작은 마을 리브스가 침수되는 등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애틀랜타주에서도 어제 새벽 주택에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노스다코타주 대부분 지역에 체감온도 섭씨 영하 45.6도의 위험한 한파를 경고했으며 사우스다코타와 미네소타주에도 극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 일원도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몰려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화씨 18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실제 체감온도는 화씨 0도, 섭씨 영하 18도까지 내려갑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1에서 3인치 정도의 강설량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류 미비 한인들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도 과거의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되면서 속속 추방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31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애틀랜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한인 임모 씨가 14일 이민재판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당초 불법 체류자 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임 씨는 불체자가 아닌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14일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임 씨가 재판에서 플라워 브랜치 소재 자택 등 미국의 재산 정리를 위해 자진 출국을 원했으나 판사에 의해 거절당했고 이에 임 씨가 즉시 추방 명령을 요청해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돼 팬데믹 시기가 지난 2022년 법원에 의해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임 씨는 복역대체 프로그램인 노동석방을 허가받아 1년을 복무한 후 전자팔찌 착용도 면제된 채 매달 방문하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대기 중이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애틀랜타 영사관 성명환 영사는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 국적자는 영주권자라도 추방 대상이 된다며 최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3명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이민구치소 수감자 한인 3명 모두 영주권자이며 이 중 폭행 혐의로 3년형을 받았던 남성은 지난 12일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을 다녀오다 지난 12월 공항에서 체포된 한인 여성 영주권자도 추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한인 여성은 지난해 8월 영주권을 취득하고 10월에 한국을 방문한 뒤 12월 중순 미국으로 돌아오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영주권 수속에 앞서 과거 이민법 위반 사례로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 당시 입국심사관은 이 한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느냐며 곧바로 체포한 뒤 추방 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로 여겨지는 출생시민권의 불법 체류자 적용 배제를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수정헌법 14조의 출생시민권은 오늘날 무단 침입자, 법을 어기는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출생시민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권리는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헌법적 권리로 여겨지며 취임 직후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출생시민권이 이전의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 국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속에서 어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우리 변호사와 판사들은 강해져서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다고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 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인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조치는 도입 전부터 소송전이 예고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도 취임 전부터 법정 다툼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종료된 EBT 카드 사기 피해자 보상 지원을 재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EBT 카드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14일 퀸즈 국립도서관 플러싱 분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 보상 연장안이 임시 지출 법안에 포함됐다가 최종 법안에서 삭제가 되면서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방 하원에 곧 EBT 카드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보상 지원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엔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샘 버거 뉴욕주 하원 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도 참석해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 보상 지원 재개 움직임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은 스키밍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EBT 카드가 구식 기술인 마그네틱 스트립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의회에 발의된 카드의 해킹 방지 기능이 있는 IC 칩을 삽입하도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에서 12월 동안 퀸즈 플러싱 지역군의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 건수가 1,990여 건에 달했습니다. 푸드 스탬프 스키밍 사기 보상은 지난해 12월 20일자로 종료되면서 해당 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건에 한해서만 보상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방정부가 각 주별 푸드 스탬프 스키밍 사기 피해자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뉴욕주에서는 11만 8천여 명의 피해자가 보고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타주 대비 피해자가 2배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리오니아 콘도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총 16가구가 불에 타면서 한인들의 피해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구호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리오니아 406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콘도 단지에서 3급 알람 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콘도 단지 내 한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근 건물까지 옮겨 붙으면서 결국 2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2개 동의 16개 유닛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유닛에 거주하던 주민 30여 명은 안전하게 대피했지만 주민 중 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한인 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기금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에는 화재 피해 한인 가정을 돕자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엔 부부와 세 자녀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잃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또 다른 한인도 2 자녀가 있는 가정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며 이들은 세입자 보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리오니아 공공도서관엔 화재 피해자를 위한 구호 물품 기부함이 설치됐습니다. 성인 및 아동용 의류와 신발, 세면용품, 물 등의 기부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1층에 있는 차고에서 불길이 시작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 머리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계인이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정신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올해 35세의 티모시 사랑 라씨가 라스베가스 사우스웨스트 밸리 지역 자택에서 73세 아버지 라은 진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직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용의자의 어머니가 집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블루 다이아몬드 로드와 디케이터 블러바드 인근 라은진 씨의 집으로 출동, 안방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라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선 총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9mm 총기와 탄피도 함께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클락 카운티 검시국은 라은진 씨가 머리 오른쪽 뒤쪽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문서에 따르면 용의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해 왔으나 사건 당일 아침 출근 후 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들이 특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정보는 보고서에서 삭제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택 주변을 수색해 동네를 거닐고 있던 아들 라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 라 씨는 외계인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고문당하고 있던 노동자를 구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 라 씨는 11일 라스베가스 법원에 출두했으며 오는 25일 예비 심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도라빌에서 70대 한인 한의사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5건의 성추행 혐의와 1건의 가중 성추행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폭스5 등 지역 언론은 킴스 한의원을 운영하는 70세 한인 김무곤 씨가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도라빌은 애틀란타에서 15마일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도라빌 경찰은 지난해 4월 첫 번째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12월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김씨 한의원을 10년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신고자는 김씨가 치료 중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했고 12월 신고자는 김씨가 전과 달리 반드시 누우라고 한 후 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라빌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5건의 성추행 혐의와 1건의 가중 성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 씨는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 입구엔 가족 문제로 한의원은 잠시 운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행성 2024 YR4가 2032년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2.3%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혔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만든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항공우주국 지구 근접 전체 연구센터에 의해 처음 발견된 소행성 2024 YR4는 너비 55m로 추정되며 2032년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약 2.3%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24 YR4는 피사의 사탑 크기 정도일 것이라며 이럴 경우 YR4의 지구 충돌은 1908년 시베리아에서 약 8천만 그루의 나무를 황폐화한 퉁구스카 사건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스페인의 3D 애니메이션 제작자 알바로 그라시아 몬토야는 해당 소행성이 뉴욕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 소행성이 떨어지자 큰 폭발과 함께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붕괴하는 모습이 묘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예상하는 크기와 속도대로 추락하게 될 때 워싱턴 DC 크기의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폭발 규모는 15메가톤 TNT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백 배에 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행성 지구 충돌에 관한 과도한 두려움을 경계했습니다. 나사 CNEOS 책임자인 폴 초다스 박사는 2024 YR4의 충돌 확률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소행성의 특징과 경로를 연구하다 보면 충돌 확률이 계속 바뀔 것이며 결국 0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첫 주까지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는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 1월 이후에 독감 사망자는 112명으로 주당 15에서 25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월 첫 주에만 12,158건의 독감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0건이 많은 수치입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한 독감 환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독감으로 인한 결석이 지난 1월 이후 급증세입니다.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주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퀸즈 엘리펀트 파크 남단에 위치한 크리드무어 임시 구호센터를 포함해 총 6개의 망명 신청자 시설을 추가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됐거나 앞으로 폐쇄될 망명 신청자 긴급시설은 총 52개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중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성인 중 83%가 취업 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망명 신청자 쉘터 체류 기간을 60일, 30일 등으로 단축함에 따라 쉘터에 꾸준히 거주하는 망명 신청자 수를 효과적으로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쉘터에서 거주하는 망명 신청자 수는 4만 5천 명 미만으로 지난해 1월 6만 9천 명 최고치 수준에서 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지패스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스미싱 스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지난달 5일 혼잡 통행료 징수가 시작된 이후 통행료가 체납됐다며 연체료를 요구하는 스미싱 스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내용의 이지패스 스미싱 스캠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지패스 스미싱 스캠은 대부분 국제번호로 발송된 것으로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지패스 또는 이지패스와 관련된 통행료 징수 기관은 신용카드,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기범들이 만든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해 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및 마브릴 지역에 지역번호 사료고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장은 전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번호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347, 718, 917, 929 등 기존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공급이 소진되면 새로운 지역번호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기존 지역번호가 내년 말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번호 사료고는 신규 발급된 뉴욕시의 무선, 비즈니스 및 주거용 전화에 적용되며 기존의 고객들은 새로운 지역번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역번호 사료고는 향후 약 11년 동안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 18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